전문의에게 직접 듣는 질병정보 닥터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김재욱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 건강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영상의학과 전문의 김재욱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어떤 주제로 이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 일상생활 하다가 좀 다리가 많이 무겁거나 네. 또 이렇게 쥐가 많이 난다, 아니면 붓는다. 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과연 뭐 때문일까?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하지정맥류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여성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었지만 네. 최근에는 이제 남성분들한테도 많이 발견되는 그런 질환이죠. 그렇군요. 사실 하지정맥류에 대해서는 다른 방송이나 기사로도 네. 정말 많이 쏟아지거든요. 하지만 이 시간에는 에키스만 뽑아서 좀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지정맥류가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하지정맥류라는 거는 이제 정맥이 늘어난다는 건데 네. 그 이유가 일반적으로는 다리에 있는 정맥은 피가 심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서 있으면은 피가 중력 때문에 아래로 쏠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정맥에는 판막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판막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망가지게 되고 그러면은 피가 역류가 돼서 그 역류된 압력 때문에 혈관들이 늘어나고 그 늘어난 걸로 인해서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는 네. 이제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인은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대부분 이제 그 압력이 증가되는 요인이 유발할 때 생기게 되는데, 네네. 주로는 이 생활 패턴하고 좀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오래 서서 일을 한다든가, 또 배에 힘을 많이 주는, 그래서 뭐 무거운 걸 많이 든다든가 그러신 분들은 힘이 들어가면서 정맥의 압력이 증가되고, 그래서 망가지게 되고, 또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임신입니다. 여성분들 임신하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아기가 크면서 복압이 증가되고 또 혈류량이 많아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임신했을 때 또 하지정맥류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이제 나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정맥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탄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나이가 많이 있는 노인분들한테는 또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직업과도 연관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네. 생기기 때문에 뭐 직업적으로는 이제 교사분들이나 한번 서서 이렇게 오랫동안 강의하시는 그렇죠. 네, 그런 분들 아니면 이제 오래 앉아서 있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안 움직이는 상태로 오래 가만히 앉아 있는 경우는 더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심장이 여기도 있지만 종아리에도 있습니다. 왜냐면 종아리에 있는 근육을 우리가 말단 심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말은 발끝으로 갔던 피가 종아리 근육이 움직일 때 피가 짜져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말단 심장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은 펌핑 작용이 떨어지면서 더 이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래 서서 가만히 있는 분들, 가만히 앉아서 오래 있는 분들, 그런 류의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얘기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후천적인 원인에 해당이 되는데 유전적이거나 어떤 선천적인 원인은 없습니까? 하지정맥류는 이게 선천적인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후천적으로 생기게 되는데 그 생길 수 있는 이제 소인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있는 경우에 자녀의 생길 확률은 좀 더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선천적이라는 말은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이상이 있어서 그게 생긴다.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유전적으로 이제 자녀한테 부모가 있을 때 자녀에서 발생하는 확률은 좀 더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영향은 그러면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임신과도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임신 말고 뭐 어떤 질환과 혹시 연관이 돼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맥류는 몸에 다양한 정맥류가 많습니다. 근데 하지정맥류하고 관련해서는 조금 드문 질환이긴 하지만 이제 정맥이 올라가는 부위가 어느 부위가 막히면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골반 쪽에 있는 정맥이 눌리는 그런 질환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심부정맥 혈전증이라고 해서 심부정맥이 막혀버리면은 겉에 있는 정맥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정맥은 크게 깊이 있는 심부정맥하고 겉에 있는 표제정맥으로 나누게 되는데 두 개는 서로 우회도를 같은 겁니다. 근데 심부정맥에 혈전증이 생기는 경우는
겉에 있는 정맥이 늘어나서 하지정맥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간 질환이 있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작은 모세혈관 같은 게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제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질환의 증상으로 이제 하지정맥류가 또 나타날 수도 네. 있는 건데 네.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그 원인이 되는 질환을 치료를 하면 이 하지정맥류도 저절로 좀 나아지는 겁니까? 네. 일단은 맞습니다. 네. 그 원인을 치료하면 나아지는 게 맞는데, 네. 그 원인을 적절할 때 치료해줘야지 나아지는 거고. 적절할 때. 네. 왜냐면 이미 정맥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미 변형이 온 상태에서는 원인 되는 질환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변형된 게 정상으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임신은 질환은 아니지만 네네. 임신했을 때는 정맥이 늘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더 늘어나지 않도록 압박 스타킹을 신어준다든가 이렇게 해주면은 네. 이 나중에 아기 낳고 나서 정맥 압력이 떨어지니까 네.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는데 임신한 상태에서 정맥이 늘어난 거를 오랫동안 방치하면은 그 정맥을 이미 회복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는 이제 임신 출산하더라도 정맥류가 다시 정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하기 전까지 미리 그 정도에서 치료하는 게 중요하죠. 임신부들은 그러면 출산하고 나서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임산부라고 해서 모두가 또 하지정맥류 증상이 네, 아니죠. 나타나는 건 아닐 텐데 네네. 하지정맥류 증상이 나타나는 임신부들의 어떤 특징들이 혹시 있습니까? 정확히 어떤 것 때문에 생기냐, 그건 약간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느 분은 생기고 어느 분은 안 생기는데, 그러니까 판막이 이제 유전적으로 좀 약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임신했을 때 더 심해지는 경우이고, 또 거기다가 이제 생활 패턴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신한 상태에서 이제 걷는 운동을 꾸준히 해준다든가, 생기지 않도록 좀 압박 스타킹 신는다든가 이런 걸 유지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발생률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힘든 일도 많이 하시고, 또 무시하고 이제 잘 걷지 않으시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상 이제 여쭤볼게요. 네. 하지정맥류가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나요? 일단은 그 다리의 순환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다리가 약간 무겁다든가. 근데 네. 그 무거운 증상이 하루로 따지자면은 아침엔 좀 괜찮고 네. 오후가 되면 더 심해집니다. 네, 무거운 증상이. 그리고 밤에 잘 때 쥐가 많이 난다. 그래서 쥐가 많이 나시는 분들, 그리고 다리가 많이 붓는다. 네. 이런 증상들이 대표적으로 있고, 이제 눈으로 보일 정도로 꾸불꾸불한 혈관이 보이면은 이제 하지정맥류다 이렇게 진단할 수도 있죠. 보통 하지정맥류 하면 이렇게 툭 튀어나온 혈관들 네.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외관상의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하지정맥류를 이제 정확히는 만성정맥 부전증이라고 하는데, 네. 그 단계가 1기부터 6기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모세혈관이나 아니면 거미양 정맥이라고 해서 아주 가느다란 혈관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로 보일 수가 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기 정도 되면은 이제 꾸불꾸불한 혈관이 눈에 보이게 되고, 그리고 이게 더 심해지면은 상처가 나도 잘 낫지 않고, 상처가 나도 오래 간다든가, 아니면은 피부 궤양이라고 해서 피부가 일종의 이제 썩는다고 그럴까요? 이제 네. 그런 궤양이 생기는 경우, 한 6기 정도 되면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사실, 정보를 좀 찾다 보니, 하지정맥류로 인해서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정보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다리에 있는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는데, 네. 물론 그게 좀 저류돼서 좀 늦게 돌아가는 것 뿐이지, 결국은 이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다리에 하지정맥류가 있다고 해서 심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우렬성 심부전증이나 이런 경우 있는 분들은 그 압력 때문에 하지정맥류 아래쪽에 혈관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실제로 얼마나 되나요? 근데 그런 경우는 흔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다리의 판막이 다 정상이고 그러면은 우렬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게 많이 발견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네. 사례는 이제 많지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하지정맥류가 혈압과도 연관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혈압은 네. 이제 동맥 쪽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동맥벽이 압력이 저항이 증가돼서 네. 혈압이 올라가는 거고, 물론 정맥
혈압도 있습니다. 네. 흔히 말하는 고혈압이라는 거는 동맥의 문제에 의한 혈압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고혈압과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군요. 하지 정맥류가 있는 경우는 정맥의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맥 압력이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들도 덜어 있다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전문의에게 확인을 꼭 해봐야 됩니다. 이게 근데 성인병과의 그 연관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또 그러던데요. 요거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인병 있는 분들이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게 되고, 그 성인병 자체가 여러 가지 혈관벽 자체를 약하게 만들고, 네. 네, 이렇기 때문에 그 진행 과정에서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지정맥류는 기본적으로는 그 정맥의 판막이 망가지면서 압력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악화 요인은 될 수는 있지만 네. 성인병이 있다고 해서 하지정맥류를 유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전문의 모셨으니까요. 하지 정맥류를 직접 진단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 있으면 좀 소개를 받아볼까요? 네. 그 하지정맥류 단계가 뭐 1단계부터 한 6단계까지 있는데요. 벌써 2단계 이상 넘어가면은 본인이 봐도 구불구불한 혈관이 보인다. 외관상으로. 네. 그리고 뭐 피부에 상처가 잘 나지 않는다든가